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도덕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에 온라인 수업 기간이고,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3주에 한 번씩 나왔는데, 우리 이제 두 학년이 학교에 나오다 보니까 거의 격주로 대면과 비대면 번갈아 가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학교 나와서 이제 대면 수업 진행하실 텐데, 대면 수업 진행하는 다음 주 기간,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도덕 수업 시간이 아니라 두 번째 도덕 수업 시간, 밤마다 도덕 수업 시간은 서로 다르죠.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도덕 수업 시간에 2학기 수행평가, 글쓰기 보고서 수행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에도 동일한 형태의 수행평가 여러분들 진행해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지금 저희 자연 초월과의 관계 새로운 단원 들어와서 자연에 대한 내용들 배우고 있거든요. 이 자연에 대한 내용들 배우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과학에 대한 주제를 교과서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 과학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교과서 참고해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쓰는 형태의 글쓰기 보고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꼼꼼하게 자연관 이후에 과학에 대한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첫 번째 도덕 시간이 아니라 두 번째 도덕 시간이니까 대면 수업하는 다음 주 첫 번째 도덕 시간에도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업으로 돌아와서요. 저희가 지난주까지 해서 여러 가지 자연관에 대한 내용들을 다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두 가지의 자연관 제시해 주고 있는데 선생님이 네 가지로 보다 세분화해서 나누어서 수업해 드렸었죠. 각각의 자연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복습 삼아서 한번 대답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에 있는 여러 존재들 가운데 오직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만 도덕적으로 고려하자. 이런 자연관은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렇습니다.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이라고 불렀었죠. 그 다음 두 번째 입장, 이성을 가진 인간만 고려할 게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까지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확대시키자. 자연관의 두 번째 입장, 어떤 단어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좋습니다. 동물 중심주의 자연관 저희가 배웠었죠? 그 다음 자연관의 세 번째 입장, 인간, 동물, 식물까지 모두 도덕적으로 고려하자. 이 세 존재는 무엇을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생명을 중시 여기는 생명중심주의 자연관 세 번째로 배워봤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생명체를 포함해서 생명이 없는 무생물까지 자연 안의 모든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하자. 생태계를 중시하는 생태중심주의 자연관까지 배워보았습니다. 148페이지 교과서에 생각을 넓히는 자료 보면은 재미있는 만화 자료가 있거든요. 이걸 한번 읽어보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 기후변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했었죠.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연을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과 같은 다양한 오염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대기오염과 같은 건 일부 국가에만 한정되어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로 일어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지구온난화 이런 걸 떠올려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내용이 지금 제시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림,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이다. 이렇게 해서 공장에서 나오고 있는 매연이라든지 자동차가 뿜는 매연, 이산화탄소 대표적인 온실가스라고 할 수 있죠.
거기 그림에 보면 소가 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자, 축산산업, 소라든지 돼지 얘들이 배설물을 누게 되잖아요. 이것들이 썩으면서 나오는 가스 중에 메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메탄 또한 대표적인 온실가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소가 그려져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림.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은 경제 발전과 관련이 깊다. 경제가 많이 발전한 선진국에서 공업도 많이 하니까 거기서 매연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래프가 나오고 있죠. 선진국에 사는 사람은 세계 인구의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온실가스의 4분의 3을 배출해왔다. 적은 인구가 지구 전체에서 온실가스 배출하는 비중은 더 많았다는 것이죠. 즉,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원인은 선진국이 제공한 것이다. 자, 그 다음 따라서 투발루와 같은 가난한 나라가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보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면 남극, 북극 이런 쪽에 있는 빙하가 녹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해수면 또한 상승하게 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해수면이 상승되면 상대적으로 저지대에 있는 나라들, 침수, 물에 잠겨가지고 국토의 대부분을 잃어버리는 위기가 올 수 있겠죠. 여기 투발루라고 하는 섬나라가 지금 물에 잠기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하지만 이미 화석연료를 사용해 충분한 개발을 이룬 선진국은 개발도상국과 가난한 나라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라고 요구하면서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개발 정책을 제안한다. 자기들은 이미 경제 발전을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경제 발전할 필요 없고 개발도상국들도 선진국처럼 경제 발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온실가스 배출할 수 있으니까 그 기회 자체를 막아버리겠다는 것이죠. 물론 환경오염 방지하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 단원에 배웠던 정의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측면에서 보았을 땐 잘못된 거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 그렇다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가난한 나라에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원조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해야 정의로운 것이 아닐까. 우리 지난 시간에 지속 가능한 발전 배웠잖아요. 개발도상국도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하면서 선진국과 함께 잘 살아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교훈이 담겨 있는 자료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제 149페이지 새로운 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원의 제목을 한번 써볼 텐데요. 02단원이죠. 여러분들도 노트를 꺼내서 지금 단원 제목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가치관과 소비 생활. 환경에 대한 가치관과 소비 생활이라고 하는 단원명입니다. 실제 인간들이 영위하는 소비 생활이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죠. 어떻게 소비 생활을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환경을 보호할 수도 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환경 문제가 그대로 더 심각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비 생활을 스스로 점검해보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좀 다소 어려운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단원이었다면 이번 단원은 상대적으로는 쉬운 단원입니다. 자, 제목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149쪽 책에 보면 환경 친화적 소비 생활은 왜 필요할까? 라고 하는 소주제가 나오고 있죠. 적어두고 읽어보겠습니다. 환경 친화적 소비 생활의 필요성.
자, 여러분들 글쓰기 수행평가만 있는 게 아니라 노트 검사, 포트폴리오도 수행평가 들어간다고 했죠? 지금 쓰고 있는 제목들도 다 꼼꼼하게 쓰셔야 됩니다. 149쪽 내용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인간이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해야 하므로 소비는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하다.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 우리가 보통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의식주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삶을 이어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 의식주와 관련한 소비생활, 그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것을 소비하거나 반성이 없는 소비생활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 어떤 방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우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바로 1번,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소비생활. 바로 1.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생활이라고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망과 필요 이상으로 물질을 낭비하는 과소비는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를 불러온다. 또한 음식물을 지나치게 많이 남겨 쓰레기로 버리거나 일회용품을 자주 사용하는 것처럼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소비생활은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는 소비생활들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금 책에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선 동그라미 1번 한번 써보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망.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망. 여러분들 황금 만능주의 이런 말 들어보셨죠? 특히 현대 사회를 잘 묘사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질적인 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물질 보통 한 글자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돈. 많은 돈을 벌고 물질을 축적하는 걸 인생의 최대 목표로 삼는 잘못된 이런 소비 생활이라든지 태도 때문에 환경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연결되어서 물질을 낭비하는 과소비, 물질을 낭비하는 과소비가 여기서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죠. 백화점에 가면 그 1층에 주로 많이 파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랑 아니면 친구들이랑 백화점 가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백화점 1층 들어가면 우선 보통 우리가 돌아다니는 공간에서는 맡을 수 없는 좀 은은한 향기 같은 것이 나죠. 무엇을 많이 팔기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백화점 1층에서는 보통 화장품들을 많이 팝니다. 화장품. 하지만 화장품 말고도 1층에 주로 배치되어 있는 그런 가게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소위 명품이라고 부르는 브랜드들, 그 상점들이 1층에 다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명품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이제 브랜드화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정착해 있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상품의 가격이 한국 가격으로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환율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환율. 각 나라마다 이제 그 금액, 돈 쓰는 지폐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경제 사정에 따라서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만든 명품 브랜드다. 그래서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상품 가격이 측정되어 있고 그 환율에 따라서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원 단위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환율이 높아져서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원 단위로 비싸게 팔리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환율이 낮아져서 우리나라에서 가격이 좀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통계 자료를 보면 어떤 시점에 더 많이 팔릴까요? 오히려 환율이 높아져서 비싼 경우에 더 많이 팔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우리한테 꼭 필요한 물건만 산다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비싼 물건까지 살 수가 있어. 다른 사람들한테 과시하려고 하는 과시 욕구가 문제된다는 것이죠. 과소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과시 욕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명품에 대한 소비도 늘어날 수 있고 명품 이외의 다른 물건들도 필요하지 않은 것,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산다고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자원은 유한한 것이잖아요.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가 과다해지면 이 자원이 고갈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살표에서 자원의 고갈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특히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에서 식사할 때 여러분들 이런 경험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음식물 쓰레기나 일회용품 사용과 같은 소비 생활. 음식물 쓰레기나 일회용품 사용과 같은 소비 생활. 물론 지금 코로나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추어졌기 때문에 비교적 바깥 활동하는 경우가 조금 증가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2단계였을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바깥에 나가서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무서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배달 음식이라고 하는 걸 많이 시켜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다 보면 기본적으로 남는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배달 음식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배달 음식이 담겨오는 용기라고 할 수 있겠죠. 배달 음식 담겨오는 용기, 대부분 어떤 재질로 되어 있을까요? 잘 대답하셨습니다. 플라스틱 그릇에 배달 음식이 많이 담겨오잖아요. 플라스틱은 대표적인 일회용품이죠. 한번 쓰고 버린다. 예를 들어서 나무 젓가락과 같은 것들. 이것은 나무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버린다고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없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플라스틱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없어질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개발한 플라스틱도 아직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언제 썩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환경 속에 그게 그대로 남아서 심각한 환경 파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환경의 파괴. 배달 음식 시켰을 때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이걸 떠올리시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소비생활, 실제 우리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래 부분 읽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고려하며 소비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생태계의 자원이 유한하고 파괴된 생태계는 회복이 어렵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생태계의 자원과 환경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칠판에 있는 괄호 1번 내용은 지우고 그 다음 괄호 2번을 이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번 이 부분 아직 안 쓴 친구들은 화면 잠시 멈추었다가 이어서 쓰고 진행하도록 하세요. 선생님은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 나서 이제 괄호 2번. 그렇다면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동그라미 1번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1번 생태계의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이다. 생태계의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이다. 저희 사회정의 단원에서 경쟁의 필요성 이야기하면서 생태계 자원은 무한정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유한하다고 하는 성질 배운 적이 있었죠? 무슨 성이라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자원의 희소성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동차 이용해 가지고 이제 목표로 하는 지점 이동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자동차와 같은 기계가 이동하기 위해선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 원료, 연료로 사용되는 것들, 대표적인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은 석유를 많이 사용하고요. 요즘은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매장량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요즘은 새로운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이런 거 보셨죠? 그래서 이런 유한함 때문에 새로운 재생에너지 기술들도 등장할 수 있구나.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환경 고려하지 않고 석유라든지 이런 거 막 쓰면 연료가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석유를 원료로 하는 그런 자동차는 운행하기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파괴된 생태계는 회복이 어려움. 파괴된 생태계는 회복이 어려움. 물론 자연 생태계 자체는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렇습니다. 자정 능력이라고 표현했어요. 계곡 같은 데서 여러분 노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피서 못 가셨겠지만 조금 더 어릴 때 뭐 초등학교 때라든지 중학교 1학년 때 여름 계곡이나 바닷가로 피서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속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놀고요. 놀다가 보면 물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물의 상류 쪽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상류에 사는 야생 동물들, 거기에 대변이라든지 소변과 같은 어떻게 보면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자연은 자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사이에 자갈이라든지 흙과 함께 침식작용 같은 걸 하면서 굉장히 물이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자정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도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하면 더 이상 자연은 깨끗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 보신 적 있죠? 유조선, 기름을 싣고 가는 배가 침몰해가지고 석유 같은 게 바다에 많이 유출되는 경우에 그 바다의 생태계가 완전히 오염되어서 몇 년 동안 복구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정 능력 한계를 뛰어넘어서 파괴된 생태계는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책에서도 중요한 내용으로 언급했었죠. 저와 여러분들, 현 세대를 살고 있는 인간들이 죽는다고 해서
지구가 종말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 후손을 낳을 것이고 미래 세대의 인간들 또한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원과 환경은 미래 세대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현 세대만 고려하는 이기적 소비할 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면서 책임감 있는 소비를 하자. 이런 내용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번 단원 뒷부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